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가장 중요한 북극의 행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이 중요해지는 지금 시대에 러시아의 시대가 도래하였는지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경쟁 구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이해의 차이가 무엇인지, 북극 시대에 과연 러시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국가가 될 것인지 또는 다른 국가가 더 큰 수혜를 받을 것인지 하는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북극은 과거에 미지의 세계, 탐사의 개척의 영역이었다 그러면 현재는 국가 이익을 위한 경쟁과 협력, 그리고 안보적인 측면이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돌과 불신의 북극으로 오히려 변질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북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북극 시대에 살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러 패권 경쟁으로, 북극의 신냉전 돌입, 인태 지역에서 북극 지역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베링 해협으로, 북극 주변국은 이러한 지각 변동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북극 전략을 생존 전략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면 앞으로 어떠한 패권 경쟁이 이루어질까? 북극이 앞으로 미러 패권 경쟁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북극 지역은 미러 패권 경쟁을 요구할 것이고, 향후 세계 질서는 북극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 중심의 나토 국가와의 해양 안보 경쟁 구도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재호 박사님께서는 러시아에서도 연구를 하셨고 근무도 하셨기 때문에 러시아의 북극 전략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 아주 깊이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북극 시대에 러시아가 갖고 있는 북극 전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러시아의 북극 전략의 차이점을 약간 설명해 드리면, 현재 미국은 북극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서가 작성된 반면 러시아는 북극 시대 실천을 위한 이행 단계 과정의 성과 결과를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2035년 북극 계획과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은 5년 단위로 세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러시아는 실천적인 북극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도에 1차 북극 전략 수립이 이행이 되었고, 총 18개 항목 중에서 6개 항목은 이미 시행되었고, 앞으로 6개 항목은 2026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극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국가가 가장 큰 이익을 얻는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해, 자원, 안보, 항로 영역에서 생각해 보면은, 먼저 영해 부분은 서쪽과 동쪽의 북쪽의 전체 길이를 볼 때 러시아가 7,000km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원 영역, 온유리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전 매장량의 20%와 75%, 그 러시아 전 생산량의 18%와 83%입니다. 히토리만 보더라도 러시아 전 매장량의 76%를 차지합니다. 안보 영역도 러시아가 현재 핵 세빙선을 8척 건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 북극 전략 수립이 완료되는 그때는 8개의 핵 세빙선이 동쪽과 서쪽을 양분되어서 전개할 예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르만스크에 있는 북양함대에서는 북부 합동 전략 사령부가 있는데, 이것은 북극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안보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로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북동 항로를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어떤 국가가 이 수혜를 차지할 것인가? 현재 전개되고 있는 북극 전략과 안보 영역, 자원 영역, 항로 영역, 영해 영역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북극이 경제 안보나 해상 운송로 또는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말씀들은 많이 나눴는데, 특히 외교 안보 차원에서 북극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북극 안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립해 나갈 수 있을지의 문제하고, 한국형 북극 안보랄까요? 우리도 북극에 앞으로 많이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안보적 측면에서 우리의 북극 안보 전략이라는 게 가능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극 안보는 상당히 중요하고, 현재 모든 국가가 북극에 대한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2024년 6월 12일에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행정실 산하의 국가해양 정보 정책국을
독립적인 하부기를 신설했습니다. 이하에는 해군 전략 발전 협의회, 북극에서의 국가이익 보호 협의회, 그리고 러시아의 해양 활동 및 보장 협의회 세 가지의 협의체를 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극의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대한 이행 목표를 협의체에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러시아가 생각하는 북극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북극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북극을 안보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군사적인 안보 개념과 비군사적인 안보 개념입니다. 군사적인 안보 개념으로는 북극 해안과 도서지역의 군사기지 건설, 장기간 북극 항행 훈련, 전략 폭격 계획 북극점 통과 비행 훈련,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그리고 북극 도서의 가상적을 상정한 지휘 참모 훈련, 이러한 모든 것은 군사안보 영역이지만은 비군사적인 안보 영역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형 선박과 LNG 천연가스 운반선의 자초와 충돌로 인한 기름 해상 유출 문제, 다수 선박의 항해에서 발생하는 해상사고로 인한 선박 및 인명 구조 상황, 이러한 것들은 비군사적인 요소로 포함됩니다. 실제로 2014년도에 오룡호가 오츠크에서 자초되었을 때도 해경에서 해 5001과 대한민국 군함이 인근에 가서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비군사적 요소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서 모든 어떤 안보적인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한국형 북극 안보를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정재우 박사님 모시고 러시아의 북극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박사님은 러시아에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실제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러시아의 북극 전략이 어떠한 국가 전략 또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는지를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북극 전략이 경제나 환경뿐 아니고 군사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북극의 해양안보 또는 북극안보, 한국이 추구해야 할 북극안보 개념도 정리를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